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해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집 매수 매도하는 거 좀 충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계약 갱신 청구권자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보장이 됐죠. 10년까지 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10년까지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정확히 뭐 몇 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1+1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2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보통 4년 정도로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이 보통 이제 2년 정도 하니까 2년을 살았으면 내가 2년 더 살고 싶으면 이제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이제 여러 가지 예외 사유가 있을 겁니다. 뭐 임차료를 안 냈다든가, 아니면 이 건물 자체가 재건축을 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내용,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연장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 4년까지 살 수 있게 사실상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좀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잠실동, 그다음에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이제 그러니까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에는 청담동, 잠실동, 대치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택을 내가 이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살지 않으면 매도 자체가 안 돼요. 살지도 않을 거면서 주택을 사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건 무효가 되는 거고, 유동적 무효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뭐 이제 나중 문제로 하고,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매도인이라고 쳐요. 이제 내가 매도인이고 누군가가 이제 집을 살려고 이제 소위 말해 작자라고 하죠. 이제 그 상대방이 나섰어요. 근데 내 집에는 지금 임차인이 있다고 해요. 임차인은 이제 한 2, 3개월 후면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매수인하고 이제 집 사고 팔 때, 자, 우리가 이제 계약금 받고 이제 중도금 받고 이제 한 3개월 후에 잔금을 받는데, 다만 그 잔금은 이 임차인이 나가면서 그 전세보증금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잔금으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빼주면 내가 잔금 치른 걸로 할게요 라고 계약서 쓰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계약금 1억, 뭐 중도금 한 2억,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7억이 껴 있으면 임차인 나가면서 그 이제 잔금을 7억을 받아서 임차인한테 보증금 빼주고 이제 집을 인도해주고 등기도 해주는, 그렇게 대부분 계약을 많이 하죠. 이제 임차인이 있을 때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계약갱신 청구권자가 적용이 돼버리면 매수인은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자, 당신들끼리 사고 파는 건 뭐 잘 모르겠고 나는 한 번 더 살랍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해버리게 되면은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샀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그 전세를 이제 끌어안는다 그러죠. 안고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승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들어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들어와 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되는 거니까 들어와 살아야 되는 건데, 임차인이 다 산다고 하는 바람에 못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계약을 이제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이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경우에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제 판례가 없고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는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때부터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매매 계약서 자체에다가 임차인 동의를 받는 거죠. 임차인이 나는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행사 안 할 거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데 이게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나중에 말을 해놓고 나중에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행사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하는 거는 임차인의,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임차인이 이 집 들어가려고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의뢰 입장이 되니까 그걸 포기하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포기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무효거든요. 임차인이 이제 뭐 자기의 그 특별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요. 이거를 편면적 강행적으로 볼 가능성도, 법원에서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법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시에 토지 및 그 주택 매매 계약의 해제권이라든가 유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사건 처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